지금 제 영상을 보러 오신 분들 중에는 현재 만나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집착 때문에 힘들어서 오신 분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해볼 혼잣말은 연인에 대한 집착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물론 제가 뭐 연애 지식이 많고 어떤 뭐 전문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20대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연애했던 그 경험, 기억을 가지고 혹시나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지 않을까 해서 혼잣말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30대, 20대 후반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뭐 집착이나 걱정, 의심, 뭐 이런 걸 하면서 연애를 해본 적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혼잣말을 하기 전에 그럼 나는 왜 연애를 하면서 언제부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무뎌졌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연애를 시작하는 그 시점이 보통은 이제 뭐 첫눈에 반하던 아니면 좀 자기가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어서 좋아하는 마음이 좀 커진 다음에 사랑을 시작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호감이 생겨서 괜찮네, 괜찮은 사람이구나, 뭐 요 정도의 약한 호감이 생긴 상태에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다 해서 좀 대화를 나눠보고 그때 이제 좀 만나보고 싶은데 이 사람하고 연애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썸이죠. 썸 단계를 조금은 길게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연애를 시작하게 된 경우들이 저는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왜 집착을 안 하게 된 계기라고 생각이 들었냐 하면 그 썸을 타는 기간에 일단 제 마음이 막 아직 커지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저와 연애관, 그러니까 가치관이 어느 정도 비슷한지에 대해서 좀 대화를 많이 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나는 이러이러한 걸 선호하는데 넌 어떠냐, 뭐 이런 식의 대화들. 제가 먼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집돌이죠. 집돌이면서 제 시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뭐 연애를 하는 거든 일을 하는 거든. 그래서 이런 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먼저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이런 타입이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상대방은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거기서는 시작할 수 없다라는 걸 제가 안 것 같아요. 경험을 통해서. 왜냐면 이제 저도 처음부터 이런 게 없었던 게 아니라 어릴 때 연애할 때는 막 집착도 심하게 해보고 막 의심도 해보고 간섭도 많이 하고 연락하는 거에 대해서 막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랑 보내는 시간에 대해서 소홀하면 좀 서운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저도 많거든요. 근데 이게 상대방도 되게 힘들지만 집착을 하는 자신도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저는 힘들었어요. 그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게 맞지 않는 사람과 연애를 시작하면 제가 힘들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이 부분이 확인이 되지 않으면 저는 시작을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상대방은 나한테 많이 의지하고 연락하면서 거기에서 좀 사랑을 느끼고 뭐 이런 타입이라면 힘들겠죠, 서로. 나도 상대방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집착을 안 하게 된 이유인 것 같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오늘 주제가 어쨌든 집착인 것처럼 집착이라는 게 어쨌든 사랑으로 시작은 한 마음이지만 상대방이 그걸로 인해서 뭔가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한다면 절대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나는 사랑이라고 해서 했다고 한들 상대방은 그걸로 인해서 힘들어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니까 내 마음의 안정을 갖기 위해서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좋은 행동은 아니잖아요. 이 집착이라는 거, 그러니까 상대방을 뭔가 소유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통제하려고 한다던가 간섭하려고 한다던가 뭐 의심을 한다던가 이게 다 비슷한 것 같거든요. 이게 집착이라는 카테고리에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벗어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있는 그대로 그냥 상대방 말을 믿는 거예요. 걸리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제 제 친구들도 보고 이제 주변에 후배들 이렇게 연애하는 얘기나 이제 가끔 들어보면
지금 집에서 잔다고 하고 오늘 좀 일찍 잠이 든다고 해서 일찍 잔다고 했는데 아 어디 나간 것 같다 뭐 이런 의심을 좀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그 전에 혹시 그런 적이 있느냐? 너한테 말을 하지 않고 뭐 몰래 나가서 술을 먹는다던가 친구들을 만난다던가 뭐 연락을 안 하고 뭐 밤새 논 적이 있냐?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보면 없어요. 대부분은 없었어요. 그냥 이 친구가 이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는 걸 이제 미리 이제 상상하는 거예요. 이러지 않을까? 저러지 않을까? 상대방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듣지 않아서인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나를 속인 게 아니고 그런 적이 없다면 내가 그래도 좋아서 만나는 사람이니까 일단은 믿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이엔 신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데 사랑이라고 하면서 막 집착하는 거는 좀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집착은 사랑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사랑하면 일단 믿어야 되잖아요. 내 믿음이 깨지면 당연히 헤어져야 되는 거고. 그 두 가지만 좀 기억을 하면 그래도 조금 집착해서 좀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일단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20대 때 힘들었던 연애들을 생각해보면 이게 두 번째 이유랑 좀 연결이 되는데 제가 더 많이 좋아했던 사람들을 좀 만났던 것 같거든요. 너컷도 너무 많이. 근데 상대방도 저를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싫어하는 건 아닌데 제 마음이 더 크고 너무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집착을 하게 됐던 것 같거든요. 제가 어릴 때 연애했을 때는. 그러니까 그때의 기억들이 너무 강렬했고 너무 나는 그때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되니까 내가 너무 푹 빠져 있는 사람, 아 진짜 너무 보고 싶고 매일매일 생각나고 이런 사람을 내가 만나면 물론 좋은 것도 있겠죠. 좋은 부분도 있는데 그게 오래 못 가더라고요. 좋은 마음이 나와 좀 성향이 다르던 아니면 내가 생각지 못한 내가 싫어하는 뭐 예를 들면 남사친이 엄청 많아서 그렇다던가 그러니까 이 사람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푹 빠져버리니까 마음은 이미 커져가지고 사랑은 시작이 됐는데 그제서 내가 뭔가 내 마음을 통제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안 될 거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너무 많이 좋아질 것 같은 사람이나 좋아져 버린 상대랑은 힘들지만 끊어내긴 힘들지만 근데 이게 연애를 하다 헤어지는 것보다는 한 100배는 쉬워요. 진짜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과 연애가 만약에 시작이 됐는데 너무 힘들어. 나 이제 그만둬야지. 이거는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 사람한테 내가 고백하기 전이나 나 혼자만 짝사랑할 때 이거를 시작됐을 때 초기에 접는 거는 생각보다 할만해요. 그냥 뭐 친구들하고 술 한잔 먹으면 해소될 정도? 왜냐면 뭔가 같이 한 게 없어서 추억이든 기억이든 그냥 내 마음만 혼자 좋아했던 거니까 그것도 짧고 기간도 그래서 그럴 때는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애를 하면서 불안해한다던가 이 사람이 지금 어디 가서 딴짓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던가 그런 상대방을 만난 경우가 적었던 것 같아요. 물론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반대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반대로 제가 좀 힘들었던 경우도 있고 그 사람 상대방도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지금 연애를 하고 계신 중인데 상대방한테 너무 집착을 하고 있다던가 불안해서 정말 못 견디겠다라던가 연락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고 뭐 이모티콘 막뭐 눈웃음 뭐 하트 이런 게 없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아 막 이 정도까지 가 있는 분들이라면 당장 끊어내기는 어려우실 거잖아요. 그거는 뭐 저도 어떻게 헤어지세요 뭐 어떻게 하세요 라고 말할 자격도 없고 뭐 그럴 권리도 없기 때문에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제가 방금 말한 그 상황인 분들이라면 아마 결국엔 헤어지실 거예요. 그게 뭐 당장이 됐건 내년이 됐건 뭐 몇 년이 됐건 결국 헤어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상대방은 여러분 옆에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저는 당해도 받고 해보기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제일 힘들 거고 그러니까 서로에게 힘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힘든 사람들이 계속 힘든데 오래 가겠습니까? 결국에는 헤어지겠죠. 그리고 나서 다음 연애를 만약에 하실 거잖아요. 그렇게 헤어지게 되는 날에는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지금 하고 있는 이것들이 집착이었구나. 이게 일어나지 않은,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100% 믿지 못해서 생긴 나 혼자만의 어떤 망상 아니면 상상이었구나. 이거를 꼭 아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만날 사람은 그래도 나랑 성향이 맞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착을 누굴 만나도 하는 성격이 아닐 수도 있어요. 반대의 사람을 한번 만나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여러분들을 더 좋아하는 사람을 한번 만나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했던 상대방한테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을 여러분한테 하는 사람을 한번 만나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마 집착이 없어지실걸요? 그리고 혹은 이거 너무 피곤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걸요? 그래서 이거를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집착이라는 병에 걸린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을 내가 너무 사랑한 마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현재 간 건지 그거를 먼저 확실하게 아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내가 힘든 것들을 충분히 힘들어서 경험하시고 이거 내가 힘들어서 더는 다음번에는 절대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힘들어 보세요. 그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억 때문에 그럴 낌새나 그럴 성향이 보인다 그러면 저는 아예 시작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 연애했던 기간 내내 너무 힘들어서 상대방도 너무 힘들어했고 다시 못할 짓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그걸 못 느꼈다면 덜 힘드신 거예요. 잔인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덜 힘들어서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연애를 하는 상황인데 제가 말씀드린 오늘 주제처럼 집착을 하거나 이런 불안함, 서운함 때문에 좀 고민이고 힘들어서 오신 분이 단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이미 시작된 연애는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 연애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새롭게 만날 사람한테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를 한번 적용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안 하셔도 됩니다. 제 말이 정답은 아니니까. 정답은 없잖아요. 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그리고 또 지금 연애를 하고 있는데 제 얘기를 듣고 바뀌실 수도 있고. 제가 말씀드렸죠? 상대방을 바꿀 수는 없는데 다른 사람은 바꿀 수 없지만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건 자기 자신은 바꿀 수 있거든요. 저는 그거를 믿는 편이라 사람 안 바뀐다고 하는데 그것도 케바케죠.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바뀐 사람 저 많이 봤고요. 그러니까 지금 바꿀 수 있으면 너무 베스트죠. 제가 말하는 얘기를 들어보시고 내가 지금 좀 잘못되고 있구나. 바꾸시면 되죠. 그게 못 바꿀 정도로 지금 너무 정신이 혼미한 상태이시다. 그러면 더 혼미하게 충분히 힘든 경험을 해보시고 인생 경험이다 생각하시고 어차피 연애가 전부는 아니고요. 연애 못하고 이 연애가 잘못됐다고 해서 내 인생 망가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누구나 그런 경험은 한 번씩 해보기도 하고 너무 자책하거나 내가 지금 몇 번의 연애에서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스스로 너무 이게 흔히 말하는 자존감이 내가 너무 낮아서 그런가 너무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모든 걸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상대방이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그건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일종의 폭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랑한다는 그런 거에 뒤에 숨어서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 집착이라는 게 내가 편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안심하려고. 그쵸? 근데 상대방이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됐다고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쳐야 되는 게 맞고 못 고칠 것 같다 그러면 헤어져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서로를 위해서. 오늘은 좀 길게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은데 제가 횡설수설을 좀 해요. 주제 이게 맥락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조금 이해해 주시고 제가 대본을 쓰거나 이렇게 각 잡고 하는 게 아니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의식의 흐름대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냥 기억 더듬어 가면서 너무 안 좋게 봐주지 마시고 조금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꼭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상대방이 나를 나만큼 사랑하는지 좋아하는지 헷갈린다.
모르겠다. 그래서 불안하다. 그러니까 약간 불안함에 조금 더 가 있는 분들, 이분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제가 이제 반대인 입장에서 꼭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상대도 여러분을 선택해서 어쨌든 같이 합의가 돼서 지금 연애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럼 상대방은 안 좋았다면 여러분과 연애를 시작했을까요? 상대방도 여러분한테 어떤 매력을 느꼈거나 호감을 느꼈거나 뭐 어쨌든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지금 관계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연락을 뭐 하루에 5번, 6번 하는 동안 한두 번만 한다. 또는 뭐 전화를 나는 매일매일 하는데 이 사람은 일주일에 한두 번 먼저 할까 말까 뭐 이렇다. 이거를 기준으로 두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표현하는 사랑의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연락을 많이 하고 자주 보고 싶어 하고 많이 만나고 이런 거를 하면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인 거죠. 근데 상대방은 그게 표현의 수단이 아닌 거예요. 아마 다른 어떤 걸로 여러분들한테 표현을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보는 걸 선호하는데 그렇다고 안 보고 싶은 거 아니거든요. 보고 싶어요. 근데 통화하거나 연락해서 보고 싶어 라는 말을 잘 안 해요.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냥 저는 그런 말로 보고 싶어 라기보다는 이번 주에 만났을 때 보고 싶은데 주말에 만나는 거니까 꽃을 사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사랑의 표현 방식이 상대방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연락하는 때마다 이모티콘 막 하트 붙이고 이렇게 난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게 표현하는데 상대방은 그런 게 없어. 그 사람은 그게 사랑의 표현이 아닌 거예요. 아마 다른 걸로 표현하고 있을 거예요. 만나면 스킨십 할 거 아니에요. 손도 잡고, 뭐, 그쵸? 뽀뽀도 하고, 포옹도 하고. 그 싫은 사람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평소에 그런 연락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기준인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그걸 똑같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고 안 좋아한다는 이런 불안함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저는 꼭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저한테 예전에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했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설명을 해줬는데 이해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사랑의 표현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거, 이거만 인지하셔도 최소한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나를 떠나지 않을까에 대한 불안함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상대방은 이미 여러분들을 충분히 많이 여러분만큼 좋아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좋아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여러분들 기준으로 그만큼 표현을 안 한다고 해서 서운해하고 뭔가 그걸 자꾸 표현하시면 상대방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싫어지는 걸 거예요. 이미 너무 좋은데 나는 그렇게 표현하는 연애를 하지 않고 그런 성격이 아닌데 보고 싶다는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잘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쉽지 않은 말이에요. 저도 잘 못해요. 뭐 사랑해 이런 말 같은 거. 상대방도 나를 좋아했기 때문에 나랑 연애도 하고 있고 만나서 스킨십도 하고 나랑 약속도 잡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 뭔가 더 나만큼 표현해줘. 나가 이만큼 하는 것처럼 너도 나한테 이렇게 똑같이 해줘는 강요고 통제고 욕심이에요. 그거를 인정하시는 게 아마 불안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저도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꼭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혼잣말이고 조언 아니고 상담 아니고 정답 아니에요. 그냥 제 경험.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이 예전에 이래 했구나 뭐 이렇게 수다 떨고 있구나 정도이지 절대 정답 아니고요. 이건 저는 그랬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바꿔줄 사람이 이 한 명은 꼭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도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